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하고 수입 식품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 관세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보신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론 라면과 커피 같은 가공식품이 꼽힙니다.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사실상 마비됐을 때 식품 기업들이 앞다퉈 가격을 올린 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 탓이 큰데요. 그럼 앞으로의 물가 전망은 어떤지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라면값은 지난달 상승률이 6.9%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커피는 12%, 양념 소스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 반찬 오징어채는 1년 만에 50% 가까이 급등해 더 이상 쉽게 먹는 반찬이 아니게 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6%, 안정적이던 가격이 작년 12월부터 급등하더니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공식품 73개 가운데 오른 품목이 62개나 됩니다. 12.3 계엄 이후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잇따라 올렸기 때문입니다. 2월에는 일부 과자와 아이스크림 값이 올랐고 3월과 4월에는 라면 값과 냉동 만두 값, 5월에는 커피 믹스 값이 인상됐습니다. 고공행진하는 가공식품은 체감 물가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상승한 생활물가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7.8%로 고점을 친 뒤 작년 10월에는 1.2%까지 내려오며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12월에 2%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든지 또 원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은 뾰족하게 할 도리가 별로 없어요.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추가 인상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은 올랐고 보통 재고가 소진되는 2주에서 석 달 뒤에 실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두 달 상승 여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국제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 하반기 물가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조만간 풀릴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강릉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돌진해 식사 중이던 관광객을 덮쳤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건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이 넘는 관광객이 식사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문 앞 테이블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손님이 깜짝 놀란 듯 일어서는 순간 대형 SUV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식당 안으로 돌진합니다. 손님이 주로 앉아있는 테이블석으로 뛰어든 차량은 주방 안쪽까지 들이닥치고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소리 같은 게 막 쫙 나왔고 갑자기 이게 차가 돌진한 거거든요. 휴게소 문을 부수고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내부는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고 10명 넘는 휴게소 이용객들은 중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제 여름학교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 5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여성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혹시 좀 타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셨는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셔가지고.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7%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자, 그런데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진 지난해 시청역 참사 이후에도 인도 돌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이후 보행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강철 울타리 설치 방안을 내놨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공원.
회색 차량이 갑자기 공원으로 돌진합니다. 시속 50km 정도의 속도였지만 방호 울타리가 맥없이 튕겨져 나갑니다.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돌진한 전기차가 공원 의자를 덮치면서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이렇게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다른 울타리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50대 여성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고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가 여기 와서 덮치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지나던 전기차 택시가 회전교차로 구조물에 이어 방호 울타리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의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연석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돌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보행자 피해는 없었지만 엿가락처럼 구부러진 울타리는 시민보호에는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시청역 참사 1주기에 발생한 두 사고 모두 방호 울타리가 차량 돌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참사 이후 8톤 트럭이 시속 55km 이상으로 돌진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철 울타리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급경사나 급커브, 인파 밀집도로 등 위험구역 100여 곳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담당 부서는 현재 몇 곳에 강철 울타리가 설치됐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 맡겨놓고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 울타리의 방호 성능은 없다면서도 예산 문제로 강철 울타리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강철 울타리는 기존 울타리보다 1.5배가량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